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그 처한지에 나오는 황후 장군의 명참모 범증 선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처한쟁 전쟁 당시 항량과 항우를 모셨던 초나라 최고의 책사자 전략가여 즉 범증 선생은 승상이 됐습니다. 중국 제후들이 천하를 따르게 하려면 옛 천하의 왕족을 옮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항량이 천하나 군벌이 진나라에 대항한 방군의 핵심 역할을 하게 만들었으며 항우가 기태를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항우는 거룩대전에서 범령에게 장계치기 즉 상대방이 전략을 예기하는 전술로 진나라군을 패배시켰습니다. 결국 중국의 패자가 됐습니다. 하나 이후 이간질 등으로 항우의 사이가 점점 멀어져 말년은 수락에 보내게 됩니다. 상해 항우 본기에 따르면 범증 선생은 평소 집에 귀가하면서 귀한 개척을 잘 내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범증의 나이 70세쯤 되어서 항량이 발년을 일으키자 항량을 찾아가서 유세에 맞춰 초회양을 세울 것을 권하였습니다. 항량은 범증의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범증은 천하의 책사를 활동하게 됐다고 합니다. 다만 범증이 항량을 따르기 전에 행적은 일절 전해진 기록이 없습니다. 그 자세한 출신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에는 저런 인물의 침묵을 타당한 이유가 있는 시대라서 납득하는 연구가들도 꽤 많았습니다. 전국 시대 말기 통일 진나라 시대의 폭정을 보며 육국을 재건하기 힘들거나 진나라의 운명을 감당할 필요가 없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당장 유방의 천하 통일에 큰 공을 하여 구속을 받고 상고로 임명된 소의 경우 권제의 출세는 비록 출산을 하였지만 주관 진출을 하지 않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중국사 최강의 유격 정수인의 팽월도 동계 강에서 도둑질하며 지냈습니다. 이방의 책사로서 공한 여기기 역시 범죄 못지않는 연배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제는 미치광이 노이로 불렀다는 것을 제하며 행적이 모연합니다. 범죄기 당시 70사람이 교원전 270년대 생일일 것이라 추정됩니다. 진시황의 천하를 통일한 건 기원전 221년입니다. 그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었으면 망해가는 여러 나라들이 책사로 모시려 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세상으로 관망만 하고 있다가 이때서야 나타나는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학원 범증 선생이 젊은 시기에 있었던 춘신군 항어리 숙청사건 교원전 243년 연주에서 춘신군이 쉽게 여겼다가 춘신군이 숙청할 때 같이 실가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범직이 본래 선도를 배우던 예비 신선이었으나 시기를 점쳐서 아직 속세에 나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원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포의 강국한 요청에 마침내 강경하여 항량을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짐을 꾸리다가 항량과 그 조카에게 천명이 있는지 따져보지 않았음을 깨닫고 몰래 전부 쳐보았다고 합니다. 굵고 짧은 앙원이 보였으나 결국에는 선의를 거스르는 명운이 나타났습니다. 이 범죄는 크게 후회하였다고 합니다. 아불사한 대가 경솔하여 사사로운 감정으로 뛰어들고 말았다. 미리 하늘의 뜻을 헤아려야만 했다. 그렇게 나이 1년에 천명이 없는 줄 알면서도 항량의 모사로 합류하여
정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도자기 하는 심정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 보필 하면 하늘도 감당할 것이다. 열심히 해보자는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물론 결과 심히 좋지 않았지만 이후 함량이 죽고 항우가 천단학군을 통솔을 하게 됐습니다. 범정도 항우를 보필하였습니다. 처음엔 항우도 범정 선생을 아버라고 부르며 범정이 계책을 잘 따라서 결국 제 나라를 멸망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폐양의 자리에 항우가 폐양의 자리에 오르면 적선적으로 피하는 항우는 점점 조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폐양의 자리에 오를 때도 범정은 기존 천하라 왕족을 왕으로 섬겨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항우는 듣지 않고 끝내 천하라 의제를 살해 죽여버렸습니다. 스스로 왕제에 올랐습니다. 결국 통일 국가의 도읍을 함량이 아닌 팽성으로 천도한 이후 범정 선생과 완전히 틀어지게 됐습니다. 유방을 처음 본 순간부터 큰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항우에게 유방을 미리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공문령 내에서 유방 암살을 모의하지만 유방을 여쭤본 항우는 끝내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방이 한국관을 봉시하자 항우는 날뛰면서 장작을 모아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압박해 수령들이 알아서 문을 열어줬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신의 능력을 깨닫고 몇 번이나 정리해서 크게 쓸 것을 추천하였습니다. 결국 쓰지 않을 거라면 죽여버리라고 항우에게 말합니다. 항우는 한신을 우습게 얘기해 홀대하기는 하고 그냥 내버려뒀다고 합니다. 시조인 자리에 오는 항우에게 범정은 이런저런 조언을 많이 하지만 범정의 거친 성미가 항우의 신기를 번번이 거슬렀습니다. 항우는 이런 간언들을 한 귀로 흘러 들어봤습니다. 대신 부드러운 말재주를 지녔던 장량에게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항우와 범정에게 매우 뼈아픈 결과로 돌아옵니다. 서로 알레가 갈등을 겪으면서 어쨌든 군주와 모사로서의 뭉쳐 있었지만 결국 진평의 이간책에 걸려 항우는 범정 선생을 내쫓아 버립니다. 분을 참지 못한 범정은 범정 선생 항우의 곁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 그래도 노년의 나이로 합병의 등천가에 도저 사망하고 맙니다. 보통 군에게 몸을 맡기고 신하가 된 죽을 때까지가 그 귀환이기 때문에 항우의 의심을 받아 더 같이 일할 수 없다 생각한 범정 선생이 은퇴하기 전 자신의 해골이 니를 장소를 찾으러 간다는 식으로 글을 써서 올려 결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결해골이라고 합니다. 천하의 대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뒷일은 대왕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원컨대 대왕께서 바친 제 해골을 구걸하오니 제 해골을 돌려주시오.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흔히 천지에서는 그가 적자 항우가 하루 종일 대성통한 수입이 모사되었습니다. 항우가 말을 안 듣는 와중에도 대부분의 계책을 가감아 커받은 범정이 없어졌습니다. 제대로 된 모사가 없는 청우는 항군이 장량과 진평에게 끌려다니며 연속적으로 지게 됩니다. 항우는 그때마다 범하고께서 살아계셨다면 하고 후회하였다고 합니다. 그나마 항우에게도 자신의 부인을 해줄 인물로는 항벽과 정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벽은 항우의 삼촌이기도 하지만 장량과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장나라의 도움을 주기는커녕 대려 반대 노릇을 하였고 종림에는 지력보다는 무력을 앞세워 싸우는 장수 기질이 더 강화하였습니다. 혼날 요박한 군주님들 앞에서 자신을
한나라 상거를 잘 활용했지만 항우는 그나마 범정 선생 한 사람도 떨어지지 못했다. 결국 나에게 패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 상거는 한신, 소화, 장량을 말합니다. 항우의 영의서를 비꼬면서 범정을 자신이 한나라 상거과 비교할 만한 항우군 최고의 참모로 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진평이 반관계를 시도할 때도 핵심 공적 대상 3명 중에서도 범증 선생이 있었습니다. 실제 공적도 범증을 중심으로 이간 반관계를 이뤄지고 있습니다. 유방의 평가나 초안지에서 창작한 내용을 제외하고 사기 등 역사서에서는 범증이 활용한 부분을 꼽으러 하면 은근히 애매합니다. 실화지 아닌 최의실을 따지면 범증 선생도 책 잡힐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과대평가하는 말들을 듣기도 합니다. 그냥 항우자가 항우를 말하려고 일부러 죽기 세운 인물 같다는 것, 이런 평가는 홍문연에서 전후 사정을 무시하고 일단 유방을 죽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홍문연애가 막급파적 행동에 대해 그걸 무시한 항우에게 어린 나이라고 욕을 하질 않나. 나아가서는 본목을 포함한 항우의 모든 실책에 범증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범증 선생의 명성은 거품이 아닌가 하는 설이 있기는 합니다만 심각한 실책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우선 진나라의 유방과 삼진은 본봉도 우선 유방을 진나라의 최악의 백지인 초옥의 가도들 심산이었으면서 아무리 항백의 로백이 있었다고 해도 그 가둔 놈들에게 내가 나가는 인고의 한종을 주어버린 시점에서 절대 실책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삼진방들도 충성심 이전에 신한테 학살로 당장 쓸만한 군대 자체가 없는 왕들이었습니다. 일광을 박도다 어겨가며 죽이자고 난리를 친 양반치고는 너무나도 허술한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다른 지역의 제후들도 기존 제후들과 항우의 충성파 제후를 같이 배치해서 서로 견제하게 하여 항우의 통솔력을 올린다는 발상 자체는 좋았습니다. 문제는 충성파 제후들의 세력이 너무 약해서 부임되자마자 기존 제후들이 직접 혹은 유방과 손잡고 한국 충성파들을 축출해버렸습니다. 옹호 측은 이건 어디까지나 후대의 입장에서 해석한 결과라고 실제로는 수군과 대작을 이를 뿌리보라가 하는 것은 순업 등의 고사에서도 보이듯이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행동이었습니다. 대업을 따르지 않는 주군에게 한탄하는 것도 자주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동양에서 군주에게 목숨을 걸고 직언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탄하는 건 본판장에 나아가서는 군주의 그릇이 의심받는 행동이었습니다. 동양의 유교 문화가로서는 주군에게 간하는 기술을 익히는 건 어디까지나 자신의 간한이 잘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보다 효과적으로 조언을 현실하는 수단을 말하라는 것이지 사무라이식 충원을 들먹이며 주군이 자신의 의견을 거절하면서 굴종하고 주군과 함께 자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익제 이제는 한나라 상거는 물론이고 진평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물이라면 평가절하했으나 이는 상계의 사라도 다른 경우입니다. 한나라는 장량, 소와 한신을 써서 왕이 되고 청나라는 범증 선생을 쓰지 않아서 망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범증과 상근을 중 누가 더 나은가? 범증은 진평과 견조도 오히려 못하다. 더구나 상거리에 비교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한고지 간내양과 항우의 자포자기한 항우의 포각한 것은 범죄이 아닌 바이다. 약속을 어기는 것보다 더 불신이 없다. 항우는 관중에 들어가
관중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을 어겼다. 죄 없는 사람은 죽이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은 없다. 하고는 이미 항복한 군주들을 먹고 죽였다. 임금을 시해하는 것보다도 불은 없다. 하고는 초휘왕을 죽였다. 그리고 수도 5년이나 지난 뒤에 망한 것은 오직 라틴 때문이다. 고조는 처음 관중에 들어갈 때 오성의 동정에 모였으니 하늘이 주는 것이요 한중에서 임금에 대해 기꺼이 따르는 천하의 자제와 지구 백성들이 수만 명이나 되었다. 항우이 저와 같은 신하들이 또한 한나라로 기순하였다. 이런 사람이 준 것이라고 하였다. 왕릉의 어머니는 그 아들이 한나라를 배반하고 천단에 붙은 것을 참아 볼 수 없어 자살을 하였다. 고조가 꼭 임금이 되고 항우가 꼭 망할 것은 필부까지도 환하게 알았던 것이다. 그런데 범중은 꼭 망할 사람을 따르고 꼭 임금이 될 주인을 따르지 못하였다. 그 지혜가 막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일찍이 그러므로 침팽의 경조도 오히려 못하다. 더구나 한나라 상글과 비교하겠는가. 한마디로 항우가 유방의 간중한 약속을 어기고 천나라 의제에 암살한 거 신한테 악사를 저지를 때 이를 막지도 못하였다. 무슨 천하를 지겠다고 나서는 것은 이렇게 답이 없는 행보를 보여주던 항우를 생긴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소리다. 당초 항우가 천하를 질 그릇이 되지 않는 인물이고 처음에 그를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이런 항우로 생겼으니 범중은 어렸었고 진평은 처음엔 항우 밑에 있다가 항고조를 섬겨 자리를 잘 잡았다. 진평이 차라리 낫다는 말이다. 처음부터 천명이 없던 군주인 항우를 섬긴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 능력에 대한 평가가 아니며 그나마 천명이 있는 유방을 섬긴 진평이 낫다는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조선 현정은 같은 군주의 입장에서 원래 상계할 군주인 의제를 죽이고 항우를 옹립한 범중 선생의 행위를 비판했다. 이 탓에 유방에게 천을 낚을 미끼를 던져줬다고 하였다. 위에 있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범중 선생에 대한 평가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이유는 아주 정말로 간단하다. 범중 선생의 죽음을 저로 천나라가 흔들렸다. 범중 선생이 절대적인 능력의 구심을 품을 수 있어도 초본에서 상대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독보적인 인물이 범중의 선생이었다. 그나마 천나라가 온갖 삽질에도 불구하고 볼 수 있게 그 시적인 시각을 제공하던 마지막 생명줄이었던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범중 선생이 고평가받아야 하는 이유는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나라가 범중 선생을 잃은 후 항우 진영에서는 그 시적인 전쟁을 위한 전쟁이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렸다고 한다. 이상 불안한 범중 선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당시 부정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